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용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1975년의 헬싱키 의정서와 독일 통일. 제가 지난번에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의 팽창 정책으로 독일이나 한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분단은 기정사실화됐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걸 통해서 소련이 동구권 혹은 우리 국동지역에 많이 그들의 영향을 이제 행사를 했죠. 근데 1966년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더 이상 팽창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들이 획득한 그 영토만이라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유럽 안보 협력회의를 사실은 그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이때 서방 측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 9년이 지난 1975년 헬싱키 수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유럽 안보 협력회의, 캐나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 전체가 참가했죠. 그래서 외교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하나의 마모트 이런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소련이 더 이상 자기들이 팽창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동안 얻었던 그거라도 이제 확보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회의를 제의했고 서방 측에서도 그걸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요점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보통 헬싱키 의정서는 그 바스켓 1, 바스켓 2, 바스켓 3 이렇게 되는데 바스켓 1은 자기들이 그동안 획득했던 모든 국경선은 자기들 것이다. 이거는 침범 못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서방 세계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도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라 해가지고 서방 세계에서 주장한 것이 인간의 기본 자유와 인권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 동방 세계에서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그 서방 세계에서 주장할 때 그 뜻이 참 활기 있고 내용이 참 좋아요. 그 뭐냐면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이 존재될 때만 그 지역에서의 평화, 번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우선 인권이 보장돼야 돼요. 우선 자유가 보장될 때 평화도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멋있는 명문이죠. 평화를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앞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제 조건이 이루어질 때 평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서방 세계에 이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양은 동서간의 이제 경제 및 과학의 협력 관계, 이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헬싱키 의정서가 결정되다 보니까 동유럽 세계 헬싱키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또 고르바초프대로 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대로 또 개혁개방 정책을 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헬싱키 의정서에 저는 그 영향을 받고 85년 집권하면서 고르바초프도 공동의 유럽의 집을 짓자. 이런 관점에서 동유럽에서의 그 평화운동이 이루어지고 특히 동독에서 평화혁명이 일어납니다. 주로 이제 라입치히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평화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평화혁명이 일어나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동독을 탈출하고 서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독 주민들이 우리도 탈출할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머무를까? 우리는 머무는 대신에 평화혁명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라입치히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라입치히의 그 유명한 우리는 국민이다 하는 데모로 결과적으로는 89년 11월 9일 백림장벽이 무너지고
그 후 이것이 콜의 적극적인 통일 정책으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경과를 브란트의 가장 측근자였던 베건바가 잘 정리를 했어요. 독일 통일은 고바초프가 가능케 했고 동독 주민들이 그것을 결정했고, 그리고 이런 기회에 서독의 콜 총리가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통일을 일으켰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주 명확한, 아주 간결하면서 아주 정확한 만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이 원동력이 됐어요. 그리고 독일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본적 자유와 인권이 보장될 때, 이것이 실현될 때 북한의 변화도 저는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독 사람들이 탈출해서 자꾸 서독으로 넘어오는 거야. 자, 이런 것이 선포가 되면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탈북자들이 3만 5천, 조금 수가 넘지만은, 이런 정책을 우리가 실현할 때 북한에서 탈북자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 근로자들, 무역 일꾼들, 또는 특히 외교관들, 여러 종류의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히 휴전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이 같은 교훈이 저는 바로 1975년 헬싱키 의정서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적극적인 탈북자 보호 정책을 할 때 저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그것을 알고 많이 탈출하려고 보고, 그럴 가운데 북한에서 내부에서는 변화가 좀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975년 헬싱키 의정서와 독일 통일,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앞으로의 통일을 위한 교훈이 되지 않겠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